경제 자기관리 전문 채널 임철순 TV. 안녕하십니까? 임철순 TV의 임철순입니다. 한국 제2의 경제 쇼크 오는 건가? 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카오스에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리먼 브라더스 사건 이후에 양적 완화가 성공적으로 장착이 되어서 큰 경제 호황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적 완화라는 것은 돈을 엄청나게 찍어서 그것을 시중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찍어낸 돈의 대부분을 해외 투자나 해외 자산을 사들이는 것으로 돈을 쓰였기 때문에 자산이 미국 내에서 도이지 않고 외국에서 돌아갔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돈을 많이 찍으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케네스 로스라는 교수님이 지난 800년간 약 66개의 부도 국가를 다루었는데요. 무분별하게 양적 완화나 재정을 흥청망청 썼을 경우는 신흥국의 경우는 대부분의 부도 위험을 맞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현대 경제에서는 통화 양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적 완화를 통하여 돈을 뿌려 놓았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자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돈을 흡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다가 다시 모아 놓았다가 이런 흐름을 반복하면서 현대 경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나갔던 미국이 현재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에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뿌려서 국가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경제를 움직이게 하자는 전략입니다. 문제는 한국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전례 없는 양적 완화를 통하여 3개월간 무제한적으로 통화를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적 완화를 통하여 통화를 무차별적으로 발행하게 된다면 케네스 로고스 교수님의 말처럼 신흥국의 부도 위험에 한국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자금의 고갈도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금융의 불확실성과 또한 코로나 사태와 같은 긴급 돌발 상황이 만성적인 경기 침체와 맞물리게 된다면 한국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특히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더욱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 중 하나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생산 가능 인구인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라든가 각종 연금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가중될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하락함에 따라서 마트를 없애는 것과 같은 무서운 구조조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대기업들도 수출이 부진할 수 있고 중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데서 의품을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해서 생산 활동에도 차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0.1%로 전망했고 어떤 곳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점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 경제도 가정 경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늘고 자산이 증가해야지 가정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요. 부채가 늘고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이 증가되면 가정 경제는 파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은 늘어나지 않는데 복지와 같은 재정 부담을 더욱더 가중하게 된다면 국가의 채무는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어서 제2의 IMF 같은 사건이 터지기라고도 한다면 한국의 자산 가치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고 원화의 가치도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위기가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면 서민층이나 중산층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게 모은 재산이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져서 의미와 겨자 먹기 시기로 그것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은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보고 또한 개인이 준비할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말해보겠습니다.
국가 재정이 흔들리게 되면은 먼저 원화의 가치가 급락하게 됩니다. 둘째는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을 헐값에 내놓게 되고 시중에는 돈이 돌지 않게 됩니다. 셋째는 물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생필품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2017년도에 약 10,000%가량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고용이 급감하고 실업자가 급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복지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합니다. 사람 심리는 어디 가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번 주면은 계속해서 주어야지 그것을 주었다가 어느 순간 주지 않는다면 도리어 화를 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강의에서도 몇 가지를 소개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금이나 달러에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너무 넓히지는 마시고 이것은 장기적이고 위기에 대비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약 10%에서 조금 더 쓰실 분들은 조금 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경쟁력을 기르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현실적인 방안인데요. 현재의 직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현재의 직업은 현재의 직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따라서 이 현재의 직업을 만약에 포기하거나 등한시하게 된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가급적 부채가 없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부채를 줄여야 하고 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서 부채를 실제로 줄여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자산 리스트를 검토해보고 쓸모없는 자산은 다 매각시켜버리고 아주 핵심의 양질의 자산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김세직 교수님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경제 성장률이 하락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너무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지나친 행동이 아닙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